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 해야지. 새 시대. 네, 새 시대. 예,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네. 좀 짜증나는 것들이 많아. 많아요. 아 그래요? 진짜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인규 변호사 컨트롤하기 아주 편한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보수폭격기 신인규입니다. 네. 자,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임명권이잖아요. 임명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요.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장 중에 13%밖에 안 돼. 이게 무슨 정권 교체야? 왜요? 왜냐? 이 내란 세력들이 이미 다 알박기를 해놨어요. 심지어 불법 계엄 이후 내란 시기에도 다 알박기를 했어. 내란 시기에 윤석열이가 3개, 한덕수가 18개, 최상목이가 29개, 그리고 이주호가 좀 우리가 관심이 없었잖아. 이주호가 알박기를 12개나 했어. 조용히. 와. 이주호 레간자설. 레간자 신레간자 옛날 소리 없이 소리 없이 강한. 많이 해먹었다는 뜻입니다. 예. 아 진짜 열받더라고. 아니 이게 무슨 정권 교체냐고. 아니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그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가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반드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내란 특별법에 들어갈 게 4가지 정도예요. 하나가 정보 파기한 부분, 그러니까 기록 보는 부분 하나 추가해야 되고 좋아. 두 번째가 알박기 인사 취소인데 그 그렇지. 기준은 어. 내란과 관련된 인사권자들 만약 기소 정도만 돼도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 자들이 임명한 사람들은 다 원천 무효. 어. 임명 무효로 하는 전 특별법이 좋은데. 필요하고 세 번째가 그 관저 내란 박물관 그 네. 네 번째가 지기현이나 조이대 같은 사법부 인사들이 관련되면 내란 재판소 네. 요 4가지 정도를 넣은 전 내란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아. 과거에 5.18 특별법도 공소시효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특별 조치들을 뒀는데 그것도 합헌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는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조치와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이거 알박기 알 다 뽑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신인규 좋아 이런 거. 12.3 내란 특별법. 12.3 내란 특별법이 필요하다. 요 네 개. 굉장히 일단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생각을 나는 못했지? 너무 훌륭해. 예, 훌륭해요. 아니 역사가 타당의 있어서. 말을 했는데 왜 차라리 타당해. 예, 4가지는 최소한 넣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4가지. 자 그리고 또 짜증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 대통령실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죠. 왜냐면 인수위가 없었잖아. 그렇죠. 할 바로 일이 너무 들어갔으니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경무에 시달려서 쓰러졌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대통령실 공무원들 있잖아. 네. 얘네들이 사표도 안 쓰고 출근도 안 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이거 문제냐면 날 뻔했네. 사표도 안 쓰고 출근도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령에 대통령실 직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443명이야. 그런데 그런 애들이 8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80명을 더 못 뽑아. 그냥 머릿수만 채우고 월급만 받아가는 거야. 출근도 안 하고. 출근도 안 해. 일손 부족해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쓰러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네. 특단의 대책을 취했습니다. 냈죠. 네, 강제 해고 절차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실 밝혔고요. 어떤 절차냐면 이제 별정직 공무원들 80명이 이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체 문자를 보내서 13일 또는 16일 의원 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냈고 기존에 제출된 사직원을 활용할 예정으로 동의 문자를 회신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래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6월 중순에 직권 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직권 면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 시간이 지금- 걸리는 거네. 여기에 아니 왜 그러냐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이 새끼들 봐라, 뭐 잘라버려 이렇게 또 오해할 것 그건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자진해서 자기가 자리를 떠나는 게 의원 면직이야. 그거를 권고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서야 이제 직권 면직 가겠다.
와, 근데 지금 해야 돼요, 너무한 거 건든지. 아니야 이거? 80명이나 있어. 예. 그게. 아니 그래서 경매에 시달려서 한 분이 쓰러지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거는 자기들은 뭐 휴가 가서 돈 받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지금 대통령실 근무한 사람들한테 업무를 과중시키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로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뻔뻔하네. 네, 진짜 뻔뻔해 마지막까지. 이게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지시는 이제 정진석, 윤재순으로 이제 밝혀져서 컴퓨터랑 잉크 뭐 이제 다 없앤 네. 것들 하나 있고 또 인력에 대해 가지고도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어공들이 지금 알박기를 여기도 알박기 비슷한 건데 안 그렇죠. 비켜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늘공들은 일부 또 파견 원대 복귀를 시켜가지고 인수인계를 겨우 하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전 이자들도 사실상의 업무 방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금 대통령실이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난 네. 열흘은 정말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올 수밖에 없어서 근본 원인이 네. 바로 이 지금 어. 알박기. 네. 이것도 알박기로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오광수 민정수석 네. 부장검사 시절에 재산 공개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제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 그리고 차명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어요. 네. 이제 그러자 끝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예, 브리핑 한번 좀 보고 올까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오수석의 이런 행동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이건 뭐 다른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검찰 개혁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인물로 선택을 한 건데 이게 초기잖아요. 처음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부담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아마 오수석이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준 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네. 사의를 표명해서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해준 건 네. 오수석도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수용하면서 국민적 여론의 악화를 좀 막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어찌됐던 간에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저는 무거운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결국은 국민하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방증 아닌가. 전 그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또 의미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인사를 아무래도 검증해야 되니까. 인사 검증과 또 공직의 기강을 잡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또 관장하는 자리고 네. 또 친인척들 감찰까지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 거기다가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이 제일 중요한 역사적 과제 앞에서 네. 민정수석의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법률 위반적인 부분까지도 이미 인정된 상황에서는 전 자진 사퇴를 통해서 네. 대통령께서 새로운 분을 더 골라가지고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자진 사의한 부분은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민심과 소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나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댓글 때문에 내가 왜요? 좀 스트레스 받거든. 뭐라고? 뭐래요? 그래 이제 뭐 낙마하니까 너네 행복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아니 나는 진짜 이게 진짜 여론일까? 나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난 잘 모르겠는데 네. 오광수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이나 봐. 이게 말이 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너무 과민하게. 아니 저 과민합니다 이거. 아니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그런 댓글로만.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말이죠. 딴 문제보다 부동산 문제는 정말 민감해요. 이건 정권의 명운을 흔들어 놨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고. 근데 이제 다른 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또 부동산이 네. 이 정부의 최대 지금 그 난제 중에 하나고 네. 집권 초에 지금 벌써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기준은 특별히 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네, 네. 네, 이건 아무래도 이건 정권과 관계된 문제다. 그 하나만 더 보태면 엄중하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6,000개에서 10,000개 정도 잡거든요. 어느 기준으로 따지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 그 인사들을
다 검증하는 책임을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민정수석이 만약에 이 정도 논란이 나왔는데도 그냥 밀어붙인다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야당의 공세에도 막을 길이 없는 거고 그 공직자들이 만약에 일탈이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그 유사한 사건을 했을 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기 영이 안 때문에 서, 영이. 영이 안 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기에 정리되는 것이 네. 훨씬 더 정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세상이 바뀐 느낌. 아, 효능감? 네, 효능감 가야지. 아, 효능감. 기분 좋게. 예, 효능감 갑니다. 요거는 아까 또 짜증 났다가 요거 보면 또 기분 좀 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한강 호수 통제소에서 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또 장마 오고 아, 또 걱정되잖아. 벌써 또 뉴스 나오더라고요, 막. 그러니까요.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 관계자들이 이제 막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은 보고하면 그냥 뭐 먹을지 생각하잖아. 그러면 뭐 이러고 끝나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하는 중에 딱 끊어. 끊고 파고듭니다. 어. 아,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정말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정말로.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세 곳에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에 강남역 침수됐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해 반복이 됐는데 그게 구조적인 피할 수 없는 이유인지 현재 관리를 최선을 다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한번 듣고 싶은데. 강남역이 그 위치가 이제 그 높이가 그렇죠. 바로 옆에 역에 비해서 단차가 약 2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낮아요? 예, 그래서 20m나? 이렇게 이런 냉면 그릇 같은 네네네. 그런 모양의 여기 한 가운데 강남역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수관? 예예예. 그 관리를 좀 잘하면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줄일 수 있잖아요. 모이는 그 용량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예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관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냥 방치해 놓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다 긁어내야 되는데 예예. 그 실제로 잘 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고 그러시나요? 제가 저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저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네. 이 회의 때 네네네. 그 바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강남하고 여기 서초 싹 뒤졌습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저 현찰은 내가 많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앞으로 그거 봐가지고 처음엔 잘 되고 있다고 우수관 관로 관리 잘 안 하는 건 눈에 띄면 징계하죠. 집요해. 집요해. 아니, 그러니까 못 진짜 그냥 내가 오늘 뭐 여기 일정이 있어서 간 게 아니야. 전혀. 진짜 해결하려고 가는 거고 집요해.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징계해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아, 네. 요게 네네네. 그 리더 중에 가장 대비되는 거예요. 문제 중심형 지도자냐. 문제 해결을 계속 찾아나가는 지도자냐. 집요해요. 아니면은 이거 어떤 놈이 이래서 이거 카르텔 아니야 이거 싹 조져 잡아들여 이렇게 감정 반응형 지도자냐. 네. 이게 윤석열 이재명의 스타일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지금도 윤석열 약간 올려치기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다들 기억하지 설마 2023년 대한민국 수해로 난리가 났을 때 보통 정상적 대통령이면 해외 순방 중에도 바로 한국 와야 되죠. 난리가 나 있는데. 근데 윤석열이는 난리 났거든. 해외 순방 일정이 끝났는데 새로운 걸 만들어 우크라이나로 갑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비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야 내가 간다고 바뀌냐?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었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그게 하나 감정형 반응이라 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야. 아.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지도자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도자는 어떤 새끼야 그다음에 내가 간다고 돼 이렇게 감정적 반응을 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거야. 네. 예.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거지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막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잖아. 근데
그 본부장이라는 사람도 예상 못했던 질문이니까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물어볼 거는 생각도 못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계속 물고 누수관 잘 동정되고 있어요? 이거 쓰레기 잘 치우고 있나요? 너무 이랬더니 뭐라고 하지 제가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문제는 좀 있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스타일 자체가 꼼꼼하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네. 피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가면. 네. 근데 제가 저분을 네. 알거든요. 저 이한경 본부장님이. 어.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이렇게 뭐 인터뷰할 기회가 있고 해서 제가 뵀던 분인데 오. 저분이 지방행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근무를 2014년도에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아는 분이 이제 중앙부처에 와서 한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방행정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성남, 경기도 네. 또 경기도에서 저분도 일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통령과 차관의 대화라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행정을 놓고 이게 티키타카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았고요. 맞아요. 윤석열은 아는 척. 이재명 대통령은 아는 분. 요게 차이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네. 행정을 잘한다는 말이요. 지도자와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신상 필보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딱 그러잖아요. 예산의 문제예요? 아니면 어떤 인력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안 하면 징계해야죠. 이게 딱 돌아가면요. 앞으로 네. 공무원들이요. 정말 그 화로회처럼 파닥파닥 뛸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이 공무원을 너무 잘한다는 게 잘하는 방금 이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럼 징계만 강화하면 경직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바로 또 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신상 왜냐면 징계만 하면 경직될 거 아니야. 음.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공직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인사와 포상 아닙니까? 인사, 포상, 제재. 이거를 어떻게 좀 잘 배합해서 그러니까 안전관리부서에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하게 하고 또 보내고 빨리 승진시켜주고 성과에 따라 철저하게 보상해주고 성과는 눈에 안 띄고 실패만 눈에 띄는 특수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욕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좋은 사례들은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포상 보상을 많이 어떤 인사 문제도 그렇고 이 두 분이라도 어떻게 좀 수를 찾아보세요. 이게 신상 필벌이죠. 이게, 그렇지. 이 봐봐 맞아. 안전관리 분야는 잘못하는 거는 명확해요. 그렇지. 잘못하는 거. 근데 드러나니까. 잘하는 거는 그냥 평상시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포상하기가. 티가 안 나는 그것까지도 알잖아. 와. 해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상을 해야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보신주의가 돼가지고 피해만 안다면 돼. 내가 그냥 맡은 일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포상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매블쇼도 신상 필벌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하면 더 포상이 오면서 그게 안 돼서 네. 그냥 뭐 앉았다가만 가는 분도 계시고 일찍 뭐 가는 분들도 일찍 가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행정도 바뀌는데 뭐 세상이 다 바뀌는데 아니 근데 제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댓글이 내가 좀 이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 게 매불쇼에 이 댓글대로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쟤도 잘라라, 쟤도 잘라라, 쟤는 안 된다. 다 안 돼. 그러니까 매불쇼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다 욕하니까. 그래놓고 댓글에는 나왔던 애들만 나오냐 또 이러고. 아주 내가 정말 나 못할 것 같아 진짜. 나 이제 그만할게. 누구 부르면은 또 얘를 왜 부르냐. 미치겠어요. 나는 정말 너무 저런 힘들어서. 태도가 감정 반응. 윤석열과요? 윤석열과? 이런 댓글이 왜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고 물어봐. 죄송합니다. 감정 반응. 나 잘 긁네 옆에서. 아, 예, 아닙니다. 네. 내부 쇼도 바꿔야 돼. 죄송합니다.